혼자 밥을 먹자니 심심하고 눈 딱 감고 들어간 가게는 1인분 주문 불가. 그렇다고 장을 봐 해먹자니 버리는 재료가 너무 많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친구를 구하고 장 보고 나눌 동네 친구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 안녕하세요, 밥친구입니다. 이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준성님께서 로그인 관련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석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로그인 및 권한을 포함한 요청에 중점을 두어 개발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현실적으로 기능을 구현해낼 수 있는가와 그것을 해내면서 최대한 많은 것을 공부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였습니다. 로그인의 경우 JWT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로그인을 처음 구현해보는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로그인인 JWT 구현을 해서 로그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학습을 하고 또 적용해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아스를 기반으로 한 소셜 로그인이 가장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목표인 프로젝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을 제대로 구현해보고자 했습니다. 로그인은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보안과 관련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주의해야 할 이슈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리퀘스트를 탈취해 변조된 요청을 보내는 CSRF와 악의적인 코드를 유저의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시키는 XSS가 있습니다. 서버에서 토큰을 받게 되면 로컬 스토리지나 쿠키의 일을 저장하게 됩니다. 로컬 스토리지에 토큰을 저장하는 경우 XSS에 취약하게 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리퀘스트에 담기는 쿠키와 다르게 헤더에 토큰이 담기기 때문에 XSS를 뚫지 않는 이상 공격자가 정상적인 사용자인 척 리퀘스트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쿠키의 토큰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HTTP only 옵션을 사용하면 JS에서 쿠키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쿠키를 페이로드에 담아 보내기 때문에 이 쿠키를 그대로 요청에 담아서 원하는 리퀘스트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서 XSS에서 비교적 안전하고 쿠키에 담긴 내용을 리퀘스트 헤더에 담아서 보안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능을 충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로그인 플로우는 클라이언트가 로그인 시 서버는 DB 사용자 정보를 조회해서 회원가입 여부에 따라 토큰을 발급합니다. 서버는 발급한 리프레시 토큰을 DB에 저장하고 요청한 클라이언트에게는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응답 헤더에 넣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매 요청마다 헤더에 액세스 토큰을 담아서 전송하고 서버는 이 전송받은 토큰을 검증해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응답합니다. 액세스 토큰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서 재발급을 위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 헤더에 리프레시 토큰을 담아서 보내게 되고 서버에서는 DB의 일을 조회하여 리프레시 토큰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리프레시 토큰이 존재하면 서버에서는 다시 액세스 토큰을 발급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액세스 토큰이 만료됐는가를 클라이언트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구현해내는가가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챌린지였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컬 스토리지에서 액세스 토큰을 받은 시점의 시간을 저장해서 만료 시간을 계산하고 이 만료 시간이 임박한 경우 리프레시 토큰을 보내 액세스 토큰을 갱신하도록 코드를 짰습니다. 다음은 프론트엔드 조성원님께서 공통 컴포넌트와 마이페이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통 UI 컴포넌트 개발과 마이페이지 개발을 맡은 프론트엔드 조성원입니다. 약 3주간 맡은 부분을 개발하며 어떤 점을 느끼고 배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개발자가 배워야 할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헤더나 내비게이션 컴포넌트의 경우 많은 페이지에서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컴포넌트 및 페이지와의 UI와 기능적인 연결점을 많이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UI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자주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나 함수 등도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나누어 쉽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스타일 컴포넌트를 통해 UI 작업을 하면서 컴포넌트의 유지 보수 및 전역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마이페이지 부분을 작업하면서 어스 API라는 툴을 사용해 서버와 통신하여 조회 및 수정 기능을 제작하였습니다. get 요청을 통해서 유저의 정보를 받아오게 되고 패치 요청을 통해서 유저의 조용히 밥만 먹어요 기능을 온오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필 수정 페이지에서는 유저 정보를 패치 요청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마이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서버 통신 과정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겪은 어려움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불러와 맵 함수를 통해 컴포넌트를 생산할 때 렌더링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타입스크립트에서 인터페이스를 지정해 줌으로써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데이터 렌더링 시에 UI가 변경되는 등의 개선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향후 프로젝트를 진행해가며 더 수정해 나가야 할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위치 관련 기능 개발을 맡으신 백엔드 서승아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엔드 위치 개발을 맡은 서승아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위치 기반 서비스로 제가 맡은 역할 중 핵심은 반경 2km 이내에 있는 멤버가 쓴 게시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해당 계산을 위해서는 각 멤버의 위치가 저장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멤버의 위치를 저장하기 위해 로케이션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줬습니다. 위치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MySQL에 있는 공간 쿼리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공간 쿼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좌표를 공간 데이터 타입으로 받아야 합니다. 공간 데이터 타입은 GPS 좌표나 다각형과 같은 공간 기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으로 MySQL에서는 지오메트리 타입을 제공하여 지오메트리 타입을 사용했습니다. 지오메트리 타입에 속하는 포인트는 좌표 공간에서 한 지점의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포인트 객체의 지오메트리 타입으로 변환한 롱티튜드, 레티튜드를 넣었습니다. 위치 계산을 위해서는 공간 연산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공간 연산 함수는 두 공간 객체의 연산 결과로 새로운 공간 객체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저는 MySQL에서 제공해주는 공간 연산 함수 중 두 좌표의 거리를 계산해주는 ST_DISTANCE_SPHERE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ST_DISTANCE_SPHER에 포인트 타입의 좌표를 넣어 사용하면 두 좌표 간의 거리를 구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서 반경 2km 이내에 있는 멤버를 구했습니다. 전반적인 구현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멤버의 위치를 저장하기 위해서 위도, 경도, 멤버 아이디를 받아서 로케이션 테이블에 저장하고 멤버에 저장된 로케이션 정보를 이용해서 반경 2km 있는 멤버의 아이디를 구한 후 해당하는 아이디의 포스트를 구하는 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성능 최적화하기 위해서 공간 인덱스를 적용했습니다. 포인트 라인 데이터와 같은 DB에서 공간 쿼리 작업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는 인덱스입니다. 공간 인덱스를 사용해서 점의 특정 거리 내에 있는 객체를 찾는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공간 인덱스는 셀이라고 하는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청크로 분할되어 작동합니다. 각 셀에는 객체 집합이 들어있고 셀은 MySQL에서 R3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고 2차원 공간의 데이터를 인덱싱하는 데 사용됩니다. 스페셜 인덱스는 간단한 쿼리문을 사용해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엔드 정민지님께서 게시판 페이지 검색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시판 검색 구현을 맡은 백엔드 44기 정민지입니다. 사용자가 게시판에서 게시글을 검색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검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니콤보를 먹고 싶은 사용자는 허니콤보로 검색하여 제목이나 내용에 해당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글들만 얻을 수 있고, 여성 밥 친구를 구하는 사용자일 경우 여자만 태그를 선택하고 밥 먹기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해당하는 게시글들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검색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JPQL과 같이 직접 SQL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지만 SQL을 직접 하기 전까지는 SQL을 검증할 수 없어 오류가 생기기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는 쿼리 DSL을 사용하여 게시글 검색을 구현했습니다.
쿼리 DSL은 정적 타입을 이용해서 SQL과 같은 쿼리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SQL 쿼리를 자바 코드를 통해 생성하여 실행하지 않고 컴파일 단계에서 문법 오류를 잡을 수 있으며 동적으로 쿼리를 작성할 수 있어 코드가 유연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구현을 하기에 앞서 기존 JPA 레포지토리가 있다면 이 레포지토리의 이름에 커스텀을 붙인 인터페이스를 선언하고 쿼리 DS를 이용해 구현할 기능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해당 포스트 레파지토리 커스텀의 기능은 포스트 레파지토리 커스텀을 상속받은 포스트 레파지토리 커스텀 구현체에 구현해주고 쿼리 DSL을 사용할 수 있게 쿼리 DSL 레파지토리 서포트도 상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처음 동적 쿼리를 사용할 때 불린 빌더를 사용하여 코드를 구현했지만 어떤 쿼리인지 바로 예측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린 빌더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불린 익스프레션을 사용하여 메소드명을 사용해 가독성을 높이고 널 반환 시 자동으로 조건절에서 제거가 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게시판 관련 페이지를 맡은 프론트엔드 44기 유지원 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시판을 담당한 유지원입니다. 처음 게시판 페이지를 시작했을 땐 게시판 관련 페이지들 중 가장 구현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을 깨고 게시판 페이지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구현한 게시판 페이지는 크게 세 가지 필터와 페이지 내전의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API로 요청을 보냅니다. 이때 매 요청에 따른 함수를 구현하자니 코드가 너무 길어지고 중복되는 코드가 많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필터 역할을 하는 카테고리, 성별, 태그, 음식 태그, 그리고 페이지 내전의 페이지 넘버를 관리하는 상태를 만들고 해당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유효한 정보들을 모아 새로운 API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구현하니 하나의 겟함수로 다양한 요청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또 제가 맡았던 게시물 등록, 수정 페이지의 특성상 많은 인풋 태그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사용자 정보 관련 페이지에서도 사용하는 컴포넌트였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버튼과 태그 체크박스 등을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풋 파일의 밸류 값을 체크하는 함수, 한 가지 태그만 선택 가능하게 하는 함수 등 재사용 가능한 함수들을 만들어 커먼 TS 파일에 분리해 관리했습니다. 이 경험으로 재사용성을 고려한 개발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시간 동안 함께 고생해준 팀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